아침 공복에 드시면 뱃살이 쏙 빠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후에는 내장 지방이 쉽게 쌓이고 평생을 고통받는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아침에 이것만 드신다면 몸속 지방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서 건강한 노후 최고의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이면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 그냥 아무 음식이나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중장년 이후에는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심장은 뛰고 장기는 움직이고 뇌도 활동을 멈추지 않죠. 그 결과 아침에 우리 몸은 사실상 에너지 고갈 상태인데 이때 먹는 음식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이 되지만 나쁜 걸 먹으면 그만큼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평소 자주 먹었던 음식이 그동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인데요. 아침 공복에 시원하게 과일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식사 대신 주스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과일이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체지방도 늘어서 건강에 해를 주는 위험한 음식인데요. 과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당분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주스들은 섬유질은 거의 없고 과당 함량은 매우 높아서 인위적인 당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액체 형태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확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그것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하는데요. 이 인슐린은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결국 아침에 과일 주스 한 잔 마신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중장년 이후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 더 민감합니다. 또 주스는 쉽게 마시고 포만감은 없어서 금방 허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른 시간에 또 뭔가 찾게 되고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생과일을 갈아 마시는 건 괜찮지 않나?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직접 갈아서 만든다면 훨씬 좋지만 그것도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먹는 게 더 안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과일의 당분도 몸에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과일은 물론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씹어서 먹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면 통으로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에 간단히 먹어야겠다 싶을 때 빵, 떡, 면 요리를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데 공복에 드신다면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빵, 떡, 국수나 라면 같은 면 종류는 전부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곡물에서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모두 걷어내고 탄수화물만 남긴 속빈 음식인 거죠. 맛은 부드럽고 달콤할지 몰라도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는 작용을 하는데요. 아침 공복 상태는 하루 중 우리 몸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고 밤새 에너지를 다 써서 몸이 다시 채워주길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고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는데요. 그리고 이 인슐린은 남은 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할 경우 지방으로 바꿔 저장해 버립니다. 특히 그 지방이 쌓이면 내장 지방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경우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혈당이 한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몸은 다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무언가를 먹으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로 시작한 아침은 금세 배고픔을 부르고 하루 종일 군것질이나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대사 기능이 이미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이 건강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니 아침에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위한 좋은 음식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유인데요. 아침 공복에 우유와 거기에 시리얼 한 그릇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입맛이 없거나 바쁠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선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유와 시리얼의 조합이 노년기에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먼저 우유부터 말씀드려보면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 마시면 오히려 위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나 위염,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은 우유를 마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또 우유 속 유당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분으로 작용합니다.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이 확 들어오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혈당이 들쭉날쭉해지는 거죠. 이런 혈당의 급상승과 급강하는 피로감, 무기력감, 그리고 자꾸 먹고 싶은 충동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리얼까지 더해진다면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시리얼은 겉보기엔 곡물로 만들어진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에 설탕을 잔뜩 입힌 가공식품입니다. 심지어 저당, 곡물 함유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도 당분 함량이 꽤 높은 경우가 많고 식이섬유는 생각보다 적은데요. 이런 시리얼을 공복에 우유와 함께 먹으면 당분과 유당의 이중폭탄이 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체중 증가, 피로 누적,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까지 이어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우유에 시리얼만 먹었을 경우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아침에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편하지만 건강에는 전혀 이롭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대신 아침에 이 음식을 드신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 오히려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음식이죠. 하지만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달걀은 우리 몸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몸의 회복력과 대사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을 채워주는 건 하루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라 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당이 확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달걀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데요. 한 연구를 보면 달걀을 아침에 먹는 사람들은 하루 전체 식사량이 줄어들고 군것질도 덜하게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침 달걀 한 개가 오히려 지방 축적을 줄이고 하루 대사 균형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달걀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 기능 개선, 지방 대사 조절, 그리고 기억력 유지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중장년 이후 자주 나타나는 지방간, 기억력 감퇴, 뇌 기능 저하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 셀레늄, 루테인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눈 건강과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삶거나 구워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인데요. 두부는 찌개나 반찬으로 자주 올라가는 음식인데 의외로 아침 식사로는 잘 안 드시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두부를 먹으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우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화가 잘 되면서도 위를 자극하지 않아 아침처럼 위가 비어있는 시간대에 먹기 아주 적합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몸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게 하루의 건강 리듬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두부는 부담이 없고 편안하게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아침 식품인데요. 게다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빵이나 떡, 시리얼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내장 지방 축적이나 피로감, 당뇨 위험을 키울 수 있는데요. 두부는 그런 걱정은 없고 오히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이게 바로 두부의 힘입니다. 또 주목할 점은 두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인데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전립선 건강 그리고 혈관 내 염증 조절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식품이라 고지혈증, 지방간,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수분과 유당이 적어 더 진하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바로 이 점이 아침 공복에 아주 좋은 이유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에는 밤사이에 근육이 분해되고 아침에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데요. 그릭 요거트는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장 건강은 중장년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도 더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죠.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밤새 휴식했던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좋은 균들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방은 낮고 칼슘은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아침에 습관처럼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뼈와 관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견과류나 블루베리 등을 곁들여 드셔도 영양이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지니 체중과 혈당, 장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당뇨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걸리면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고 몸 전체가 망가지는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몸의 신호와 혈당 뚝 떨어지는 예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신호 첫 번째, 잦은 소변과 갈증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려고 합니다. 신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혈액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재흡수를 하는데요. 하지만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신장이 더 이상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수분과 함께 배출되는데요. 이걸 삼투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도당이 많으면 그걸 희석하기 위해 몸에서 물을 더 많이 끌어다가 소변으로 배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갈증 또한 심해지는 건데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신장이 계속 과부하가 되고 심한 경우 탈수 증상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뇨가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신호 두 번째, 체중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포도당, 즉 혈당을 사용하는데요. 평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족해지면서 포도당을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땅이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조직들이 연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몸은 다른 에너지원인 지방과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을 분해한다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체중이 감소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몸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지방과 근육만 계속 분해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당뇨가 심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몸에 필요한 칼로리와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와 영양 결핍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살이 빠지고 몸이 무기력해진다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라 당뇨가 심해지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있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 신호 세 번째, 침침한 눈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눈의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의 렌즈처럼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는 수분을 머금고 있지만 혈당이 높아지면서 이 수분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서 눈 주변의 체액이 변하고 삼투압 작용 때문에 수정체가 부으면서 굴절력이 변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게 되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침침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증상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은 후 혈당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다시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더 침침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혈당 조절이 장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혈당이 눈의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면서 출혈이나 부종, 신생혈관 형성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심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심지어 실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침침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신호 네 번째, 상처 회복 저하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데요.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즉시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면역세포를 보내서 감염을 막으며 조직을 재생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이 되고 특히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는데요. 그러면 상처 부위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조직 생성이 느려지는 겁니다. 특히 발과 같은 말초 부위는 원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편이라서 당뇨가 있으면 더 악화되고 상처가 쉽게 낫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 기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오히려 상처가 심해지면서 회복이 더 느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경손상, 즉 당뇨성 신경병증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상처가 나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기 쉬워지는데요. 특히 발과 같은 부위는 신경 손상이 심하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당뇨성 족부병증이 자주 발생하는 건데요. 작은 긁힘이나 물집이 심한 궤양으로 발전하고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유발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작은 상처라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당,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혈액 덩어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지고 상처가 생기면서 몸 전체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몸의 먼 부위에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당뇨가 생기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건 물론 몸의 작은 변화도 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당뇨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요. 혈당을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특히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이 든 음식 등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대신 현미, 통곡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몸에 부담이 적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밥을 먹기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육을 쓰면 혈당을 자연스럽게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서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셋째, 체중 관리.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하면서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마지막 넷째,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당뇨 조절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 취미생활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이런 생활 습관만 잘 지키면 당뇨뿐 아니라 다양한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